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요즘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렇게까지 기다렸던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빨이 그렇게까지 먹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그런 것들도 고민 많으실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또는 지금 내가 따라 붙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저랑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속 시원하게 풀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은 저희가 한 분 한 분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0.3%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정도 올라가면서 2,602포인트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755포인트 올라오면서 이제 0.91%대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긴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닝 때 좀 시장이 좀 흐지부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종목이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좀 더 많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가 437대 451로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81대 789로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좀 근소하지만은 좀 더 많죠. 근데 지수는 0.9%나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0.9%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고 옆으로 갔다 또는 조금 조정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장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며칠째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떨어진 거에 비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제 6월, 7월 달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던 기준으로 봤을 때 내려왔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하면은 사실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주가 회복을 하지 못했고 쉽게 생각하면 10,000원이었던 종목이 한 4, 5천 원까지 빠졌다가 한 5천 원까지 반등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무슨 간의 기별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복구하기에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어떤 전쟁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초읽기 단계다. 금방 또 금방이라도 전쟁이 또 이렇게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0.5%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굉장히 좀 빨리 많이 갑자기 한 번에 내려버린 건데 그렇게까지 내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고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느낌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준이 갑자기 지금까지 경제가 좋다 또는 실업률이 괜찮다 고용도 완전 고용에 가깝다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없는데 시장 너희 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금리 인하를 너무 가파르게 해버리다 보니 이거 금리 인하를 해줬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좋아해야 되나? 라는 느낌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지난 이렇게 하락장이 있었죠. 8월 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장중에 10%대 코스피가 하락을 했죠. 저때 이제 가장 유력하게 아직까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엔캐리 자금이죠. 엔화를 빌려서 이자가 굉장히 싸잖아요. 엔화가. 그러다 보니까 엔화를 빌려서 미국이라던가 또는 다른 국가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일본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국제 정세가 조금 혼란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빼서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엔화로 갚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화 자금이 나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0.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엔화의 그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 금리 격차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마진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자금도 또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다라는 점과 내일 이제 금투세 가지고 이제 공개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막대한 자금이 유출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 섣불리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외국인들의 또 어떤 눈치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말이죠. 주말 동안에도 워렌 버핏이 주식을 대거 청산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보여지게 되면서 아니 투자의 대가도 지금 주식을 청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식 갖고 있을 팔짱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투자자들도 조금 많고 아무래도 투자의 대가의 행동을 우리가 조금 따라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조금 이렇게 관망하는 장세로 조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연말까지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단기 반등이라고 하죠. 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연말까지는 우상향을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한 번 했을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고 증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두 번째 했을 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한번 했단 말이죠. 9월이죠. 근데 만약 11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한 2개월 정도 상승을 하다가 11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지난 데이터를 봤을 때 통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짧은 반등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락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을 조금 청산하고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팔려고 하니 수익이거나 본전인 종목들은 팔기가 쉽단 말이죠. 손해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물려있는 종목들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그게 내 매수가가 높을 뿐이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추면 얼마든지 탈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가 매수를 너무 함부로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안 한다라는 또 단점이 있죠. 그래서 방치를 해버리고 계시거나 추가 매수 타이밍을 너무 언제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 막 해버리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 고민 받으신 다음에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해결책을 정확하게 짜서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요, 죄송하지만 종목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네, 바꾸세요. 어떤 걸로 바꿀까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1,000원에 20% 정도 됩니다. 21,000원에 20%요? 네. 지금 팔아야 되는지 놔둬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완전히 최악의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주가가 내려갔을 때 팔 거면 주식을 왜 해요? 주식은 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빠질까 봐 그런 거. 자, 다시 한번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시청자님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네. 시청자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듣고 이런 걸 뭐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네. 질문을 하면 꼭 동문서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걸 곰곰이 들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는?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아요.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은 올라갔을 때 팔아야 하나요? 내려갔을 때 팔아야 하나요?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네요. 근데 방금 상담하자마자 시청자님이 한국전력 전화를 받고 사서 지금 뭐 하자 내려갔다고 뭐 한다고 했죠? 팔아야 되냐고 나요라는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최악의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주식은요. 지금 차트를 잘 보시면 자, 한국전력 오늘은 떨어졌어요. 그죠? 네. 근데 오늘은 떨어졌는데 오늘 떨어진 거 말고 앞을 봅시다.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초록색이 시청자님 매수가입니다. 그죠? 네. 지금 차트를 보면 딱 그 시청자님 매수가입니다. 어떤 때는 올라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려가 있기도 하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내려갔을 때 팔면 뭐가 돼요? 수익입니까? 손실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시 질문합니다. 손실입니까? 수익입니까? 손실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손실 내서 매도하는 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리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 뭐 어떤 이슈가 있었겠지요, 그죠? 네. 어떤 이슈가 있어요. 전기요금을 안 올린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건 오늘 시청자님이 뉴스를 보고 있다 보니까 본 건데 제가 질문 한번 해드려 볼게요. 2022년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저 때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까만색으로 이렇게 하늘색으로 화살표를 그어놨는데 왜 떨어진지 아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2023년 1월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3월까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왜 빠진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다시 질문할게요. 7월 달, 8월 달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때 왜 빠진지 아세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올 4월, 5월에 폭락이 나왔는데 왜 빠진지는 아세요? 자,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죠, 그죠? 좋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주가가 시청자님 초록색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그죠? 네. 여기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 위로 내려가기도 해요, 그죠? 네. 그럼 우리 어디 팔아야지 수익이 난다고요? 오해요. 위에 팔아야 수익이 납니다. 내려갈 때 이유 알아요, 몰라요? 내려갔을 때 이유 모르겠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지만 우리는 내려갔을 때 팔면 저기 팔면 안 되구나. 기다렸으면 올라갔을 텐데 팔 이유가 없구나. 오히려 더 샀으면 수익이 났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럼 이유가 중요했나요? 아니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팔지 않고 더 사는 게 유리하다는 걸 우리가 조금 과거를 보니까 알 수 있나요? 어때요? 더 사는 게 더. 그렇게 유리하겠네요. 자, 오늘 떨어진 이유와 지난번 떨어진 이유가 같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기요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지금까지?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떨어지고 몇 번이고 사골 곰탕처럼 몇 번이고 해먹는 뉴스거든요. 그때마다 주가는 떨어지고 그때마다 개미들은 팔고 나가고 그때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가는데 그때 왜 파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뉴스를 보고 근데요 그게 아니라요 오늘은 한국전력이 전기를 안 올린대요 이러니까 무서워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안 올린댔고 이번에도 안 올린다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내려갔을 때 팔면 바보지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처해보니까 내려갔을 때 팔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요금 안 올린대요. 그래서 주가 더 떨어진대요. 전문가들이 팔아래요. 안 좋대요. 이러니까요. 그냥 그런 거 휘둘리지 말고 내려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은 그런 행동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요. 제가 주식은 그냥 상식적으로 합시다.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뉴스 좀 보지 마시고 기업 어차피 한국전력 망하겠습니까? 이 기업 망해가지고 우리가 뭐 일본 전력 쓰실래요 이제 앞으로? 안 망할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는 가격만 싸면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고 나가면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갔을 때 잘 팔고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또 떨어지면 더 사가지고 내려가봤자 어차피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내려가봤자 어차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차트를 보니까 내려가봤자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려가봤자 올라가, 내려가봤자 올라가, 내려가봤자 올라가니까 이번에도 내려가봤자 지가 아무리 잘나서 내려가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더 많이 빠질까 봐 그래서. 더 많이 빠지면 더 많이 빠진 대로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빠질까 봐 지금 팔아버린다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2023년 1월에 충격이 왔죠. 주가 폭락이 왔습니다. 14%나 빠졌어요. 저기서 빠져서 손절한 사람들은 더 많이 빠질까 봐 손절해서 아이고 더 빠졌는데 잘 됐다라고 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는 오히려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파냐라는 거예요.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한다면서요. 우리는 돈이 없지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맞는 방식이라는 거죠. 투자의 방식을 아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주가가 뭐가 됐든지 간에 폭락도 나오고 급등도 나오고 폭락도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반복을 해요. 그 반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해야 될 것만 하면 돼요. 해야 될 건 뭡니까? 내려가면 파는 겁니까? 오히려 사야 되는 겁니까? 사야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도 겁이 나서 내가 사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거 그래도 지금 들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고 이거 지금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하면 지금 여기서 정리하신 다음에 적금 넣으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신경 쓸 것도 하나도 없이 한 3%에서 5%대 이자를 1년마다 꼬박꼬박 줍니다. 원금 손실 하나도 없고요. 사거나 팔거나 할 필요도 없고요. 뉴스에 휘둘릴 이유도 없고요. 급락 급등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나은 거예요. 한국전력 가지고 매매하시는 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치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정도의 아동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주식을 가르쳐야 될 것 같고 유치원생들에게 주식을 가르칠 때 제일 좋은 종목이 뭐냐 하면 저는 한국전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갖고만 가면 돈이 알아서 벌리는 기업인데 갖고 가질 못하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리는 기업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섣불리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주가가 19,000원에서 18,000원까지 떨어지면은 사버리면 되는 기업이지 떨어졌다고 겁먹을 이유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물가 올라간다, 또 금리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정치권에서 함부로 전기요금 인상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결국 이 적자나는 거 우리나라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으로 메꾸나 세금으로 메꾸나 결국 이러나 저러나 똑같이 메꿔야 되는 돈이에요. 이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른 기업하고 다르니까 그냥 들고만 가시길 바랍니다. 섣불리 뭐 손절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구강약품이고요. 네. 매수가는 8,500원에 20%입니다. 뭐 일단 부광약품을 8,500원 들고 계시면 일단 들고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부광약품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때랑 저는 생각이 뭐 지난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똑같을까요?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하고 영업일수는 하루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담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분위기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이긴 하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으니 자금 조달이 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업들은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을 싸게 이자를 좀 빌려올 수 있다면 기술주 또는 바이오주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이 만들어져서 지금 외국에서도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제약 바이오의 대표적인 대장주가 뭘까요?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의 대장이라고 하면 뭘까요?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일까요? 걔는 나중에 뜬금 뒤에 들어온 거고 그러면 서두대감으로 있었던 기업이 셀트리온인가? 셀트리온입니다. 그죠? 네.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양새를 딱 봤을 때 위쪽으로 가는 느낌인가요? 아래쪽으로 가는 느낌인가요? 위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얘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제 따라서 같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제가 이거는 그냥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제가 금요일에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그냥 안 하고 들고 가셔도 7,500원에서 8,000원대 팔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상담하신 분은 매수가가 7,500원에서 8,000원 오면 본전인가 수익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시청자님은 아니죠, 그죠? 네. 그렇다고 제 전략이 바뀔까요? 똑같을까요? 했어요. 같으실까? 같으실까? 8,500에 산 거는 누구 사정이에요? 제 사정이죠. 네, 종목을 보는 거는 객관적으로 보고 8,500원에 사신 분도 어차피 저기서 팔아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은 남들 본전 찾고 남들 수익 볼 때 나는 뭐 봐야 돼요? 손실 봐야 돼. 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식의 실력이에요. 싸게 사는 거.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싸게 사는 걸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싸게 만들기 위해서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추가 매수 안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다른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부광약품은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까지 막 튀어오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확답드리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른 데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 하셔가지고 7,5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나 7,000원대 정도만 올라오더라도 일단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팔아야 될까요?를 그때는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템프론 좀 살라고 아직 사진을 안 했는데 살려고 지금 종목이 뭔데요? 템프론, 템? 프론, 지금 뭐라고요? 종목이요? 템. 템요? 네네, 템프론.
템트론이요? 네네. 무슨 종목이죠, 그게? 펩트론이요? 네네. 아, 템이 아니고 펩이요? 아, 예, 펩토는. 아, 펩트론이요? 네네. 이걸 뭐 어쩐다고요? 사신다고요? 아, 이거 한번 사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됐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고 종목은 몇 개 있으세요? 종목은 뭐 한 2개 정도 두 개 있는데. 정도 있어요. 2개 정도 수익 중이에요? 손실 중이에요? 네, CJ가 지금 조금 아니요, 수익이 수익 조금, 중이에요? 손실 중이에요? 네, 수익 중에 있습니다. 수익 이게 중에 있어요?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다고요?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네네. 몇 년 안 되신 동안 돈을 많이 버셨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잘 안 되셨을까요? 뭐 조금 은행 이자 정도는 빠진 연행 것 이 같아요.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짧게 보고 매도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요, 장기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이번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한번 상담해보고. 제가 원래 이런 종목을 잘 안 하는데. 그냥 하던 거 하시죠. 네, 네? 네, 하던 거 하시죠, 그냥. 하던가 할 거예요. 오늘 네. 다른 TV를 보다가 이걸 우연하게 봐갖고 한번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네, 하던 거 하는 게 제일 낫죠. 우리 아, 왜 네. 우리 왜 지나가다가 이렇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면 우리가 제가 뭐 할 때 됐냐라고 물어보죠. 네. 제가 죽을 때가 됐나 이러잖아요, 그죠? 쉽게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시청자님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수익 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네네. 수익 내는 방법은 어디서 매매해서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매매하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 내는 방법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네. 수익 내는 방법이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방법도 있고 위에 올라갔을 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데서 초단타로 들어가서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데서 뭐 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방송에서 나오면은 비싸게 사지 말고 싸게 사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죠, 그죠? 네, 한결같이 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고 제 투자 방법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그때 자꾸 투자 방식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보통 시청자분들인데 잘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진짜 축복 받으신 거예요. 뭐 타고나셨던지 뭐 어떤 영감에서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잃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은행 이자만큼은 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시는 방식이 잘 먹힌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들은 손 댈 때마다 쭉쭉 빠져가지고 30%, 40%, 반토막 뭐 10%, 20% 막 박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네. 시청자님은 지금 제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부터 질문하시고 돈 벌었냐 안 벌었냐를 물어봤던 게 이미 되고 있는 걸 왜 지금 갑자기 안 하던 걸 하시려고 하냐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하던 걸 하면 될 텐데 내가 평소에 잘 안 하는데 TV에서 이거 말해가지고가 그게 딱 그 트리거가 되어가지고 방아쇠가 되어가지고 그날부터 그때부터 계좌가 다 박살나버리고 그때부터 벌었던 거 시장에 다 뱉어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하던 거 잘하면 될 텐데. 네, 우리 그 제가-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구들도 직장 잘 다니면 될 텐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어떤 친구가 이쪽으로 이직하면 돈 많이 준다고 한다고 막 그때 간다면 어떨까요? 잘하던 건 놔두고. 네.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펩트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잘 하는 사람들이 수익 낼 수 있도록 양보하세요. 시청자님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오히려 투자에 좋은 방법입니다. TV에서 오늘 뭐 펩트론을 보셨겠지만 앞으로도 오늘 이후로도 주식시장에 뭐 경제방송 보시면 하루에도 30개 이상 추천을 막 하고 있거든요. 각자 네네. 전문가들이 각자 막 이게 좋니 저게 좋니 하면서 이렇게 사야 돼 저렇게 사야 돼 추천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때 그러고 있는 과정에 오늘 시청자님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펩트론에 씌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펩트론 말고도 얼마나 많은 추천 종목이 있었겠어요. 그죠? 네네. 근데 그중에 펩트론이 뭔가 내가 오늘 뭐 사고 싶었던 뭔가 좀 씌었게 유혹을 좀 당했겠지요. 그거 잘 뿌리치고 그냥 하던 거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전국 각각에서 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수도권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수도권 돌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노원으로 갈 겁니다. 노원에 있는 토요일 오후 1시에 노원 평생교육원 4층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안산에 있는 대동서적 건물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동서적 건물 안산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오전 11시에 일요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면서 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SK 이터닉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뭐 딱 이름만 들어봐도 신규 상장주죠. 19,900원의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뭐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좋은 조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늘 똑같습니다. 상장주 3년 고생이다. 신규 상장주 사셨으면 그러니까 3년 박살난다 생각하고 들고 가시던지 빨리 정리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움직일 때 수익 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봤던 한국전력도 움직일 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굳이 3년 고생할 길에 놓여서 굳이 고생을 사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익이야 꼭 SK 이터닉스에서 나는 수익만 맛있는 수익이 아니죠. 한국전력에서 내는 수익도 맛있는 수익이 될 수 있고 부광약품을 사서 내는 수익도 아주 달달한 수익이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라든지 아까 봤던 뭐 펩트론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종목들을 사서 내는 수익들이 다 달달한 우리에게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SK 이터닉스처럼 상장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을 가지고 고생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단정 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주들이 3년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차트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 말을 듣고 네가 뭔데 3년이라고 결정해. 맞습니다. 제가 뭐라고 3년이라고 결정하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차트를 돌려보면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3년 안 된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것뿐인 건데 여러분들이 안 봐서 자꾸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산에서 호랑이를 봤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에이 무슨 산에 호랑이가 있어 라고 하겠죠. 저는 보고 왔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물릴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내 건 아닐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3년 동안 신규 상장주들이 어떻게 되는지 꼭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SK 이터닉스를 내가 지금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하기 전에 제가 매도 때리고 그냥 없습니다. 이거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들고 있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는 방법은 뭐 진작에 팔아는 게 내는 게 제일 좋았는데 뭐하러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는 게 제일 좋았는데 이 손절 라인을 잡는 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전저점이 있고요, 전고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전고점이 바로 코앞에 여기 8월 달에 만들어진 전고점이 있죠. 17,500원짜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좋고요. 그게 싫다면 15,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좋은데 그럼 손실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7,5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것이 어떨까. 뭐 기분이 좀 나빠서 난 17,500원까지도 보고 싶지 않아요라고 한다면은 깔끔하게 털고 딴 데서 수익 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서울 반도체를 매수하셨고요. 12,000원에 비중이 20%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현금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거는 현금이 있어야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겠지요. 일단 서울 반도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건 안 좋은 느낌이죠. 안 좋은 내용이 되고 악재가 되는데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좋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또는 이렇게 완전히 호재로 받아들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흑자 전환 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주가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와 어떤 삼박자라고 하죠. 시장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매수세와 이 개별 종목의 호재까지 잘
잘 어우러진다면은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 전에 매수를 한번 해놔야 되는데 현금이 있나 없나가 중요합니다. 현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내가 지금 12,000원 매수하셨지만은 다음번에 1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내 매수가를 떨어뜨리기만 한다면은 본전이 아니라 수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낮춰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현금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기업은 12,000원 이하에서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15,000원 내지 18,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세를 그렇게까지 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최소 1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해봤을 때 추가 매수 없이 15,000원대쯤에서 수익을 내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기다리는 시간이 좀 아깝기 때문에 밑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8,000원대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좀 잡아준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것이 어떨까? 저는 한 10월 정도쯤까지만 지켜보다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10월 정도쯤에 8,000원에서 8,500원 사이쯤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현금이 없다면 없이 홀딩하셔라. 없이 가져가도 되고 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당연히 유리한 것은 해서 가져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건 현금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 다르니까 잘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지금 39,800원이고요. 비중이 7%네요. 아이고야.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비중이 7%로도 지금 비중이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자리가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인가요 하면 그렇게까지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대응을 할 때 롯데머티리얼즈라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돈 잘 법니까? 아니면 이 기업에 내가 어떤 메리트를 보고 이게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저러고 있으니까 샀어요. 이거 안 중요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차트만 가지고 매매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왜 TV에서 보다 보면 박스권 매매 많이 하죠. 그 전문가들을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시는 분들 중에서 박스권 매매는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이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무나 말하지 나도 말한다 이러거든요. 예, 여기가 박스권 매매인데 여기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자리의 초입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만들어질 자리가 바로 박스권입니다. 이제부터 박스권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말 못하죠? 그죠? 이렇게 말 못하겠죠? 왜요? 여기서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예, 안 떨어지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박스권의 초입부가 되고 박스권 올라갔다가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로 잘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사면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시청자님들이 아닐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손절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빠졌을 때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준 라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정할 때도 친구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몇 시까지 볼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몇 시까지를 정하지 않으면 초조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딴 거 할 것도 있는데 계획을 짤 수가 없고 막연하면은 사람이 좀 답답하거든요. 근데 몇 시까지 보자. 내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퇴근 한 7시에서 8시쯤 할 것 같으니까 그쯤에 보는 게 어때? 라는 가이드라인만 정하더라도 사람은 좀 마음이 편해지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어려운 이유가 이런 이런 도화지 같은 이런 자리에서 어디서 손절해야 되나,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나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건 너무 쉽죠. 전저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박스권 매매가 쉬운 이유가 저점에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고 저점에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는데 저점에 가깝게 왔을 때 안 올라가고 빠지고 가면 바로 손절해버리면 되거든요. 깔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전형적으로 김명진님은 차트 매매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매수가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박스권 매매 하실 거면은 더 아래쪽인 이 35,000원대 이런 데서 반등 올라가는 거 보고 사는 게 맞긴 맞는데 어쨌든 조금 늦었더라도 괜찮은 자리였고요. 올라가면 55,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고요. 밀려 내려갔을 때 32,000원까지는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에 32,000원짜리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좀 피곤한 자리가 되죠. 박스권이 무너지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팔아냈다가 다음 박스권을 찾든지 다른 종목을 찾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그렇게 차트만 가지고 간결하게 매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을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속색이는 게 솔로엔이고요. 23,500원에 지금 12% 보유 중입니다. 그렇군요. 솔루엠이요? 네네. 23,500원에 3,500원에 12%. 12%요? 네. 속이 쓰리시다고요?
속삭이고 있다고요. 아, 속썩이고 있다고요? 네네네. 왜 속썩여요, 여기가? 아, 너무 제가 이거 3만 원, 29,000원쯤에 있다가 네.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5%였는데 좀 더 사가지고 지금 비중을 늘렸거든요. 근데 그게 저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하고 저희 남편이 영원 가망 없다고. 아, 일단 가망이 멘토님- 없대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문멘토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맨날 그래요? 맨날 공부한다고 보고 아, 막 알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통화 한번 해보래요. 자기 말이 맞다고. 아니요, 가망이 있어 보이는데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가망이 뭐 의사예요? 무슨 가망이 없다고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솔루엠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상장된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면서 충분히 이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점으로는 이제 17,000원 단계, 위쪽으로는 3만 원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단계가 됐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얼마 버는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시장의 평가예요. 시장이 얼마로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눠본다면은 시청자님 순대국밥 한 번씩 드시나요 혹시? 네, 가끔씩요. 가끔씩요. 그럼 가끔씩 먹을 때 한 얼마 정도에 드시죠? 뭐 10,000원? 10,000원? 잘 안 좋아하니까 저희 안 남편 좋아하니까 따라가서 따라가서 먹으니까. 먹을 때 한 얼마 정도 하죠? 10,000원에서 한 12,000원쯤 하나요? 네. 그럼 어떤 음식을 보통 외식하셨을 때 좀 좋아하세요? 저는 한우 고기 이런 거 먹어요. 한우고기. 그럼 최근에 네네. 한우 먹으러 갔을 때 뭐 드셨던 부위나 뭐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기억하세요? 네, 안창살인데. 안창살인데 네, 저희 사위랑 먹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얼마 정도 했죠? 58,0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한 100, 한 20g 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20g에 한 58,000원. 오, 진짜 좋은 데 가서 드셨구나. 어쨌든 그 정도 가격이라는 거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죠? 네네. 순대국밥은 10,000원에서 12,000원. 근데 우리가 순대국밥에서 먹으러 가자 했을 때 10,000원에서 12,000원을 생각하지 그 안에 뭐 들었는데? 무슨 손디 들어갔는데? 아바이 순대야? 무슨 순대인데? 국물 어떻게 냈는데?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디서 갖고 온 국물인데? 몇 시간 우린 건데? 간은 어떻게 된 건데?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단백질은 얼마나 들어가?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네, 맞습니다. 가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격이 중요하듯이 지금 우리 주식을 할 때도 가격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전부 다 가격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1,400만 주식 인구가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가 중요하지 뭘 들고 있었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10년 전에 무슨 주식으로 수익 냈는지 기억 안 나요. 돈 벌었다가 중요한 거지. 돈 벌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전부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3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격 정보가 너무 없어서 신제품이다 보니까 저게 싼 건지 비싼 건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는데 한 3년쯤 구르다 보면은 이제 시장이 이 정도면 싼 것 같다, 이 정도면 비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참가되어 있는 1,400만 주식 인구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일정한 흔적들이 남게 돼요. 규칙이 남게 되는데 그게 이 차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솔루엠이라는 기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기업을 보니까 17,000원쯤을 싸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래서 올라가네. 그리고 3만 원쯤 되니까 당연히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안 사 먹는 거죠. 순댓국으로 치면 안 사 먹어 하다 보니까 더 싸게 팔아야 되겠네. 더 싸게 팔아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주가는 그냥 반복을 할 뿐이에요. 계속 앞으로도 평생 계속 이것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솔루엠이라는 기업이 나빠서 물리신 게 아니라 내려가는 타이밍에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남들이 비싸가지고 안 사 먹어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야 우리 솔루엠 이거 맛있나 봐, 싼 건가 봐, 나 사 먹자 하고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주식을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차트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재무제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 물정을 아시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여기서 매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이 팔고 내려가고 있으니 물리는 게 당연했던 것뿐인 거고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 지난번에 15,000원쯤 되니까는 17,000원쯤 되니까 사람들이 싸다고 막 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때요? 안 내려가고 버티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말은 이번에도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 솔루엠이라는 기업이 17,000원이 쌌는데 이번에도 17,000원이네 하면서 뭐 하고 싶어질까요? 사고 싶어져.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되려고 할까요? 올라가고. 그렇죠. 이거는 기술적 반응이 아니라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은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시청자님도 아마 그 감정을 느끼셨을 거예요. 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요. 에이 이거 올라가겠나 또 떨어지겠지 하면서 겁먹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라왔을 때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부부 상담을 하기도 하고 에이 옆에서 그러죠. 가만 없어 빨리 팔아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때 많이 털리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원바닥에 사지 말고 쌍바닥에 사야 되고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 그리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올라갈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 17,000원에서 여기서 자리만 잡아준다면은 매수 추가 매수를 조금은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이게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기 좀 어려워서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럽지만은 거래량이 조금만 더 생긴다면 확신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빠졌을 때 17,000원쯤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한 300만 주에서 400만 주 정도 이렇게 생겨준다면 그때는 이렇게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떨어졌을 때 그런 거래량이 없다면 그냥 들고 가시면은 아마 본전 또는 25,000원 또는 27,000원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가망이 있어 보이네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네. 이런 종목을 사지 마세요.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이브 18만 9천 원 10%입니다. 하이브를 18만 9천 원에 10%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연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 연세가 저보다 훨씬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하이브, JYP, SM 안 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연예인들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죠? 예, 하이브 소속 연예인 뭐가 있죠? 뉴진스. 뉴진스. 또요. BTS. BTS. 알았어요. 일단 뉴진스 요즘 좀 어때요? 대표랑 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뉴진스 노래는 들어보셨어요, 최근 거?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 핸드폰이 잘 팔리니까 또는 현대차를 사면 자동차가 좀 잘 팔리니까 뭐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시청자님 주변에 장 보러 가실 때 콩나물이 얼마나 팔리니까 콩나물 코너가 붐비겠다. 오늘 뭐 장날이니까 어느 시장이 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 알듯이 정보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예측도 좀 하고 그 예측이 좀 틀리더라도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사실 하이브를 매수하시거나 또는 이제 어르신들이 게임 관련주를 사시는 건 저는 좀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을 안 하시는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잘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계에서 어떤 그룹이 어떻게 요즘 노래가 나오고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순위에 올라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워낙 늦다 보니까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엔터주들이 지금 한때 많이 올라갔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BTS급의 연예인들이 지금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에 뭐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뭐 요소들이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세븐틴이라고 하는 그룹이 이 회사 계열사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또 수익이 조금 많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븐틴 인기가 참 많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제외하고 뉴진스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저조한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태고 그리고 또 다른 그룹들도 지금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룹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K-팝 시장이 한때 부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흥했던 그 시장 열기가 조금 식어 나가고 있는 단계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K-팝이 이렇게 식어 나가다 보면 다시 또 부흥하는 시기가 저는 온다고 봐요. 그때까지 조금 침체기다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만 이런 게 아니라 JYP가 박진영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박진영 그 대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쪽도 지금 보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빠져내려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지금 올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물론 박진영 프로듀서, 박진영 대표님도 지금 뭐 방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컨텐츠 나와서 우리는 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고 올라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는 하긴 하시지만 주가가 그렇게 대표의 의지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엔터주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사셨다면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고통을 좀 받으셔야 된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 12만 원대까지는 이렇게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계속 잔잔하게요.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방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막 주가가 10% 막 폭락하고 이러잖아요, 막. 근데 네. 얘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잔잔하게 계속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하루에도 조금씩 손절한 사람들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팔거나 세력들이 팔거나 기관들이 팔거나 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주가가 1% 정도 좀 빠졌으니까 어제 팔 거리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일 팔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요.
그렇게 파는 사람 때문에 또 1% 빠져요. 사는 사람 없으니까 또 올라가지는 않고 그대로 마감이 되니까 또 일주일 전에 봤던 사람이 또 빠졌네 하면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그냥 손절이 손절을 부르는 형태로 잔잔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미 시작을 하셨으니, 시작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시작을 하셨으니 그냥 들고 가시라라고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들고 가다가 12만 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사실 K-팝 굉장히 좋고요. 하이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구설수들이 좀 잘 정리가 되고 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빠지는 거니까 12만 원 되면 저는 더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손실 나면은 네. 그 손실을 메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다른 종목 수익 내기도 너무 어렵고요. 이 종목으로 뭐 매매를 해서 수익 내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뭐 해봐서 알잖아요. 돈 잃어버리면 그걸로 돈 벌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 투자를 하자. 시간 투자해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그냥 들고 가시다가 12만 원대가 전저점입니다. 12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면 돼요. 18만 9천 원 잊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려버릴 거니까. 그래서 저때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현금만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만 잘 마련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슈나 갑자기 이제 연예계라는 게 또 음악이라는 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반짝 떠가지고 빌보드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강남스타일처럼, 그죠? 예. 진짜 갑자기 떠버리면 그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진짜 뭐가 대박 터트려버려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갑자기 주가가 화끈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는지 따라서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거기까지 올라갔다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 내서 판단 한번 해봅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들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고 차트를 어떻게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상담을 좀 해봤습니다. 많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노원평생교육원 4층 2 강의실에서 오후 1시에 저와 함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안산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저를 만날 준비가 또 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과 일요일 시간 내셔가지고 꼭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운영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